삼성전자가 내년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사이클을 2년 안에 끝내 진짜 범인이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1년 전보다 무려 8.5배 폭증했습니다. 매일 9천억씩 찍어내는 셈이죠. 내년이면 하루 1조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역대급 슈퍼사이클을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진짜 범인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 먼저 요즘 반도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부터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딱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5배 폭증했습니다. 한 분기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서 버렸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쪼개볼게요. 매일 9천억 원을 번다는 건 1초에 1,000만 원씩 쌓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 10초 보시는 동안 삼성금고에는 1억 원이 들어갔어요. 다르게 말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도 삼성이 하루에 버는 돈 따라잡으려면 2만 5천 년이 걸립니다. 그게 하루가 아니라 매일이에요. SK하이닉스는 더 놀랍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70%에 육박해요. 이 수치가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그 유명한 대만 TSMC 영업이익률이 54에서 56%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불리던 회사를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앞질러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1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7,000원이 그대로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가 이 정도로 남는 장사였나 싶을 정도입니다. 나라 전체로 넓혀봐도 그림이 똑같아요. 2026년 1분기 반도체 수출만 785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1년 전보다 139% 늘었어요. 2배 넘게 뛴 거죠. 3월 한 달 수출액만 328억 달러, 월 단위로 300억 달러를 넘긴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 경제를 반도체가 혼자 끌고 가고 있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어떤 전망이 나오냐면 내년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1조 원 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진짜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 이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딱 2년 뒤엔 거짓말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웃고 있는 이 숫자들을 무너뜨릴 범인이 이미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딱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AI 때문입니다. 근데 이 AI 붐이라는 게 그냥 챗GPT 한두 번 써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들이붓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26년 한 해 동안만 미국 주요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약 1,000조 원. 나라 예상급 돈이 데이터 센터 한 분야에 몰리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대부분 엔비디아 GPU 사는 데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엔비디아 GPU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GPU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짝꿍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 반도체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엔비디아 칩이 있어도 AI 계산을 못 돌립니다. 쉽게 말해 GPU가 요리사라면 HBM은 재료를 초고속으로 날라다주는 컨베이어 벨트예요. 벨트가 없으면 요리사가 아무리 많아도 음식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 HBM이라는 게 뭐가 특별할까요?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일반 메모리 반도체는 규격품, 벽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서 누구한테 팔아도 똑같아요. 반면 HBM은 주문 제작 레고 블록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층층이 쌓아 올리고 하나하나 구멍 뚫어서 배선을 연결하고 속도에 맞춰 설계를 바꿉니다. 손이 훨씬 많이 가요. 가격이 일반 D램보다 몇 배씩 비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전 세계에서 이 HBM이라는 주문 제작 레고를 제대로 만들 줄 아는 회사가 딱 3곳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이 셋이 전 세계 D램의 90% 이상을 쥐고 있고 그 중에서도 HBM은 한국 두 회사가 거의 80%를 먹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만들려면, 애플이 AI 폰 만들려면, 구글이 데이터 센터 짓겠다면 무조건 한국에 줄을 서야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놓는 말이 이겁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치 물량을 아예 미리 계약하자. 고객이 돈을 들고 와서 제발 팔아달라고 사정하는 시장. 이런 걸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그냥 삼성전자 아니고 삼성전자 반도체라고 콕 짚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안에는 스마트폰 만드는 부서도 있고 TV 만드는 부서도 있어요.
근데 지금 57조 영업이익 대부분이 반도체 한 부서에서 나옵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은 오히려 메모리값 폭등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잘 나간다가 아니라 정확히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혼자 다 끌고 간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숫자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올해 서버용 메모리 가격이 1년 만에 2.7배 뛰었어요. 우리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도 1분기에만 40%에서 50%씩 올랐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 스마트폰이랑 PC는 올해 오히려 10% 넘게 덜 팔릴 예정입니다. 물건은 덜 팔리는데 부품값은 폭등. 보통은 물건 안 팔리면 부품값도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다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메모리를 싹 다 쓸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만드는 쪽은 재료를 못 구해서 울상이고 데이터 센터 쪽은 돈다발 들고 와서 줄 서 있고 이 그림이 지금 2026년 반도체 시장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역사적인 호황을 노리는 범인 후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꿈같은 파티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슈퍼사이클 오래 못 간다. 2년 안에 꺾인다. 이런 경고들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탈탈 털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잔치를 끝내려고 하는 건가? 놀랍게도 용의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려 4명이나 튀어나왔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중동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면 원유가 폭등하고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전 세계 물류가 멈춥니다. 반도체 공장도 예외가 아니죠. 지정학 리스크,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한 방에 호황이 꺾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용의자, 구글이 얼마 전에 발표한 터보퀀트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AI가 메모리를 덜 쓰고도 똑같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압축 기술이에요. 이게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AI 회사들이 굳이 비싼 메모리를 그렇게 많이 안 사도 되는 겁니다.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선 심장이 철렁할 얘기죠. 세 번째 용의자, 중국의 CXMT입니다. 이름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 중국판 SK 하이닉스예요. 아직은 실력이 한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 추격하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공장 규모도 벌써 월 35만 장에서 40만 장까지 찍고 있어요. 이 친구들 본격적으로 쫓아오기 시작하면 게임이 복잡해집니다. 네 번째 용의자, 이건 좀 의외입니다. 전력 부족이에요. 전기요. 공장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방 문제입니다. 용인에 지금 세계 최대급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용의자 4명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쟁, AI, 압축기술, 중국, 전력. 무섭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4명 중에서 진짜 범인은 단 하나입니다. 나머지 셋은 그냥 구경꾼이거나 알리바이가 있어요. 하나씩 직접 잡아서 알리바이를 확인해 볼게요. 가장 먼저 튀어나온 용의자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자, 용의자 4명을 나란히 세워놨습니다. 한 명씩 알리바이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제일 시끄럽게 등장했던 첫 번째 용의자, 미국 이란 전쟁부터 갑니다. 이거 터졌을 때 진짜 난리 났었죠? 코스피 무너지고 기름값 튀고 뉴스마다 호르무즈 해협 얘기만 나왔고요. 반도체고 뭐고 다 끝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뚜껑 열어보니 미국이랑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열기로 했고 코스피는 불과 32거래일 만에 6,000선을 다시 찍었습니다. 전쟁 직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삼성 무너뜨릴 범위는 아닙니다. 첫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 이 녀석은 무죄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구글 터보퀀트. 이게 처음 터졌을 때 다들 그랬어요. AI가 메모리를 8배나 덜 쓴다고? 그럼 HBM 수요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잠깐요. 이 숫자 퍼질 때 한 번 꼬였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가 8배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는 최대 6배 감소, 처리 속도가 8배 향상. 그것도 고대 역폭 메모리 쓰는 환경에서만요. 무섭게 들리지만 숫자를 제대로 맞춰놓고 보면 느낌이 좀 다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메모리가 덜 들면 빅테크가 AI 투자를 줄일까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같은 돈으로 AI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돌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럼 더 크게 질러보자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 4대 빅테크가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991조 원. 작년보다 또 늘었어요. 효율화됐다고 투자 줄인 게 아니라 효율화됐으니 더 많이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이 녀석도 알리바이 있습니다. 무죄. 자, 여기서 잠깐 숨 고르고요. 전쟁도 범인 아니고 구글도 범인 아니라면 괜히 걱정했나 싶죠?
근데 말이죠.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제 진짜 범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용의자 4명 중에 2명은 알리바이가 확인됐죠? 전쟁은 2주 휴전으로 한 발 물러났고 구글 터보컨트는 겁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2명, 이 둘이 진짜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진짜 범인, 중국 CXM팀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쉽게 말하면 중국판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실력은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어요. 수율이라고 들어보셨죠? 반도체 한 장에서 불량 안 나고 제대로 나오는 비율인데 우리랑 30% 차이가 납니다. 30%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쉽게 말해 우리는 100개 만들면 70, 80개가 쓸만한데 얘들은 40, 50개밖에 못 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소리죠. 근데 문제는 규모입니다. CXMT가 지금 D램을 한 달에 35만, 40만 장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27만, 30만 장이었어요. 1년 사이에 생산량을 이만큼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 중 20%, 그러니까 월 6만 장을 HBM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HBM, 지금 우리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 독점 공급하는 그 금덩어리 반도체 말입니다. 아직 12단 HBM3는 양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우냐? 품질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가격 덤핑. 중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시장을 먹어왔는지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다들 중국산이 무슨 반도체야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가격을 반토막 내서 들어옵니다. 싸면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품질이 좀 아쉽긴 한데 가격이 반값이면 써볼만 하지.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게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길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조선업입니다. 25년 전 한국 조선업은 세계 1위였습니다. 배 만드는 건 우리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싸게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품질이 형편없다고 다들 무시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 1위는 중국입니다. 우리는 2위로 밀렸어요. 25년 걸려서 벌어진 일입니다. 반도체라고 다를까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 범인의 타임라인은 5년에서 7년입니다. 당장 내년에 삼성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5년 뒤를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지금 CXMT가 투자하는 돈, 정부가 밀어주는 지원, 상하이 증시 상장으로 땡겨오려는 6조 원. 이게 다 5년 뒤에 우리 시장을 노리는 총알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 진짜 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더 빠릅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터집니다. 바로 전력 부족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 먹는 괴물이에요. 얼마나 먹느냐? 용인에 지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짓고 있죠. SK 하이닉스 첫 공장이 2027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고 삼성 공장은 2030년 가동 목표입니다. 이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려면 전기가 15기가와트 필요합니다. 15기가와트.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대략 1기가와트 정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전 15기 분량을 한 공장 단지 하나가 혼자서 다 먹겠다는 겁니다. 서울 모든 가정집이 쓰는 전기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공장 하나 돌리는 전기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확보는 됐느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15기가와트 중에 지금까지 확보된 게 9기가와트입니다. 나머지 6기가와트, 그러니까 40%가 아직 어디서 끌어올지 계획조차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장은 짓고 있어요. 돈 수십조 원 들여서 건물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어요. 40%는 아직 못 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500만 원짜리 대출 끼고 집을 샀어요.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 집은 지었는데 에어컨도 못 틀고 냉장고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도체 공장도 똑같아요. 건물 올리고 기계 다 들여놔도 전기가 없으면 단 한 장도 못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더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는 하루아침에 뚝딱 못 만듭니다. 발전소 하나 짓는데 기본 5년, 송전선 까는데 또 몇 년. 지금 당장 삽을 떠도 2030년까지 빠듯해요. 근데 SK 하이닉스 공장은 2027년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3, 5년 안에 현실로 터질 병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판정을 내려볼게요. 진짜 범인은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둘 다 범인이에요. 그런데 타임라인이 달라요. 더 급한 건 전력입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터집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부랴부랴 해결해도 빠듯합니다. 공장 지어놓고 못 돌리면 슈퍼사이클이고 뭐고 의미가 없죠. 더 무서운 건 중국입니다. 5년에서 7년 뒤에 본격적으로 옵니다.
당장은 수율 차이 30%로 버티고 있지만 조선업이 그랬듯이 5년이면 판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번 뒤집히면 30년 걸려서 제자리로 못 돌아와요. 진짜 범인은 바로 이 둘입니다. 전력과 중국. 안쪽에서 터질 시한폭탄 하나, 바깥에서 다가오는 총알 하나. 그래서 슈퍼사이클 2년 뒤가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하루 9천억씩 찍어내지만 이 두 범인을 막지 못하면 그 돈이 그대로 다른 쪽으로 빨려나갑니다. 근데 범인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 삼성이 잘 되든 못 되든, 용인 공장에 전기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게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한테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 말입니다. 그럼 이 사태가 나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삼성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삼성 주식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번 슈퍼사이클은 회사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갑 얘기거든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갤럭시 S26 가격표를 한번 보시죠. 256기가 모델이 전작 대비 99,000원 올랐습니다. 거의 10만 원이죠. 512기가는 더 충격적입니다. 무려 20만 900원 인상됐습니다. 작년엔 같은 돈 내고 S25를 샀는데 올해는 똑같은 돈을 더 얹어야 한 단계 위 모델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17 프로에 들어가는 메모리 원가가 30달러에서 70달러로 뛰었습니다. 2배가 넘게 오른 거죠. 이 돈을 누가 낼까요? 팀 쿡 애플 CEO가 실적 발표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부담된다고요. 결국 이 부담은 어디로 올까요? 매장에서 아이폰을 집어드는 우리 손으로 옵니다. 스마트폰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PC, 노트북 가격은 평균 17%, 스마트폰은 평균 13%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짜리 노트북이면 17만 원이 더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건 클라우드 요금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AI 서비스, 사진 저장 공간, 이런 요금도 서서히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짓는 비용이 폭등했거든요. 회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럼 2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 슈퍼사이클이 계속 갑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사람 더 뽑고 한국 수출은 역대급 호황, 원화 강세로 해외여행 갈 때 환전도 유리해집니다. 둘, 앞서 말한 진짜 범인 2명이 슈퍼사이클을 꺾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무너지면 원화가 약세로 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뭐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먹는 커피, 입는 옷, 주유소 기름값, 전부 수입이니까 다 비싸집니다. 지갑이 더 얇아지는 거죠. 호황이 끝나는 것도 무섭고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은 제품값이 오르는 것도 부담입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당장 내 삶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바꿀 생각 있으시면 내년 상반기 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이미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거든요. 작년엔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던 제품이 올해는 망설여지고 내년엔 아예 못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9천억을 벌어들이는 삼성, 7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하이닉스. 이 화려한 숫자 뒤에서 우리 지갑은 조용히 털리고 있습니다. 전력이라는 범인, 중국이라는 범인,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요. 매일 9천억씩 찍어내는 삼성 하이닉스, 지금은 분명히 역대급 호황이 맞습니다. 근데 이 슈퍼사이클을 2년 안에 흔들어 놓을 진짜 범인은 딱 둘이었죠. 하나는 전력,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15기가와트 중 아직 절반도 못 채운 상태. 3년에서 5년 사이에 현실로 닥칠 병목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 CXMT, 지금은 뒤처져 있지만 5년, 7년 뒤에 가격 덤핑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림자죠. 전쟁도 AI 효율화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전기와 중국, 이 둘이었어요. 무섭게 들리지만 너무 겁먹진 마세요. 알고 있으면 다릅니다. 내년 상반기 스마트폰 타이밍, 내 월급이 오가는 수출 경기, 다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가볍게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그래서 삼성은 어떻게 반격할까? 이 이야기 들고 올게요. 그럼 오늘도 편한 밤 되세요.